안녕하세요. 한일세무TV 전대익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자 네 번째 시간, 우리 소득 공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사례도 많고 가장 많이 받으시는 공제 중인 거예요. 이게 인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 인적 공제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 지출되는 비용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러한 비용들은 뭐 다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수가 많다라고 하면 일정액만큼을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공제를. 그게 이제 인적 공제라는 건데, 이 인적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기본 공제가 있고, 그리고 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또 추가적인 요건에 해당되면 추가적으로 또 얼마의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금액을. 그러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본인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우리 부양가족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형제자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선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그래서 내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150만원만큼은 무조건 기본공제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자, 그리고 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이 부양가족은 해당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요건이라는 게 이제 나이 요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을 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1인당 또 150만원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이 추가공제는 뭐냐? 이 추가공제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또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추가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경로우대, 그리고 장애인 공제, 그리고 세 번째로 부녀자 공제,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가 있어요. 이 경로우대 공제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주고,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또 100만원을 해주는 이러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적 공제는 크게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공제를 제대로 먼저 알아야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공제도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이 기본 공제 그 중에서도 이 요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이 나이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20세 이하여야 되고 또는 60세 이상인 자들만 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들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소득에는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이러한 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또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들만 공제가 되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요건을 봤는데, 근데 이제 모든 대상자들이 그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별로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는데, 자, 우리 먼저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필요 없어요.
단지 소득 요건만, 그러니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만 갖추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그래서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다 갖춰. 자, 그리고 이제 직계비속이라는 건 뭐냐? 직계비속은 자녀들 같은 경우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20세 이하인 자녀, 그래서 23세인 대학생인 내가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도 이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형제자매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다 갖춰야만이 공제 대상이 되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이 장애인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직계 존속이랑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고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 요건이 해당이 되는데, 이 만약에 내 부모님이 혹시 장애인이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위탁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어서 이 소득 요건만 해당이 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추가 공제라는 건 뭘까? 추가 공제는 앞에서 살펴본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나한테서 150만원씩 공제가 되는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또 추가적으로 다음에 요건에 해당이 되면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이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 경로우대 공제는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가 있다라고 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한 분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장애인 공제는 이제 1인당 2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건데, 앞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이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이게 50만원짜리 공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액, 즉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그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데 대신 기본공제 대상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50만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좀 보면은 사실 오해하시는 게, 다 모든 뭐 여성이면 다 공제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보면 혼자 사는 여성,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니까 그때는 50만원 이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한부모 공제가 있어요. 100만원을 해주는 건데,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즉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혼을 했는데 내 밑에 자녀들이 있다 라고 하면 100만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 네 가지의 추가 공제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즉 인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례를 좀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제가 진짜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